검찰의 입장을 예견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게 뭐 살아있는 권력에는 좀 느리지만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거의 알아서 하이에나처럼.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동영상 부장 우은식입니다. 오늘 사회부 남상훈 부장님 그리고 하정민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네. 자, 지금 사회부 지금 여러 사건들 얽혀 있는데 최근에 또 하나 또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좀 시작되고 있는데 이 문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단 어제죠. 오늘인가요? 소환 통보했는데 소환 통보했는데 일단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출석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죠. 중앙지검에서 윤 전 대통령 이 공천 개입. 지난 총선 때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을 개입된 걸로 해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어가지고 중앙지검에서 먼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명태균 씨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특별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부터 김건희 여사 측의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을 했습니다. 다만 일정이 원활히 조율되지 않았고 2월 말부터 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특별수사팀은 5월 14일까지 김 여사 측의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소환 통보 하루 전날인 13일 중앙지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와 더불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서울로 장소를 옮긴 후에도 김영선 전 의원과 명 씨에 대한 조사를 각각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남은 조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조사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불출석 사유서 이렇게 제출하면은 출석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네. 검찰에서 이제 충분한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검찰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민간인 신분인데 민간인이 그렇죠.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3차례 정도 불출석하는 경우는 보통은 체포영장 수순을 밟게 되거든요. 네. 과연 이번에도 3번까지 소환 통보를 할지, 전직이긴 하지만 아무튼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이제 거론되는 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연기됐기 때문에 그 사유를 하나 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안 했다 이런 걸 사유를 들었는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그분들은 하고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불출석 사유로 제출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검찰에서는 어떻게 할지. 검찰의 입장을 예견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뭐 검찰에서 어차피 아마 우리 검찰의 생리가 주권 권력에 대해서는 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마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 남부지법 이건 또 다른 것 쪽에서 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건진법사가 이 통일교로부터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려고 했는데 일단 전달받은 건 아니죠. 전달 받았나요? 어떻게 확인이 안 된 거죠. 아직 확인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뜨겁게 좀 달궈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수사가 좀 진행 중입니까? 건진법사 관련된 문제는 남부지검 가상자산 합동수사부에서
배용준 씨 관련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 코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코인 개발업체 운영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공천 헌금 관련 정황을 포착했고 추가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건진법사의 자택과 법당 등을 압수수색했고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공천 및 인사청탁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통일교 측에서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하면서 통일교의 5가지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아, 이 건으로 압수수색한 거군요. 네네. 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통일교의 실세라고 불리는 네. 인용을 하는 이인자라고 사람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이제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의 이제 측근이고 또 한 명의 측근이 있어요. 그가 이제 세계일보 사장이자 그 누나인 그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하고 그 이 두 축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 권력 관계에서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2인자라고 이제 또 다른 2인자로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대선을 앞두고 이제 그 본인이 그 통일교의 한학자의 명을 이제 지시를 받아서 이건 중앙일보에도 난 이야기지만 지시를 받아서 이제 로비를 하게 됐다는 거야 윤 정부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 다이아몬드 준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사람이 5가지를 로비를 했는데 일단 대통령 취임식에 일단 간 거 하나, 그다음에 뭐 제일 큰 거는 저런 건이었죠. 그 캄보디아 사업에 ODA 사업에 거기에 대해서 통일교 차원에서 로비를 했는데 그게 실현은 안 됐지만 어쨌든 정액된 예산이 정액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한 100억 정도의 로비 자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로비가 됐고 50억 정도가 아직 규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 사람이 이용했다는 거를 가지고 지난해 이제 통일교에서 이 사람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잘린 건데 어쨌든 그런 잘리는 거나 이전에 그 사람이 했던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건데 이 사람이 통일교의 로비를 이 윤 정부에서 실현을 됐는지 안 됐느냐의 부분이 제일 중요한 약간 수사의 대상일 텐데 근데 그 자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도 아마 뭐 차기 정권이 어느 그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아마 밝혀야 될 부분이라 가지고 이 부분이 아마 검찰로서는 아마 다음 차기 정권에 들어섰을 때 검찰이 가장 핵심적으로 아마 살펴볼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또 수사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탄핵 이후가 되자마자 그중에 수면 밑에 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굴비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게 재수사 나섰다면서요? 네,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일단은 그 기존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한 거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다시 고검이 재수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거죠.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사안인 만큼 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다만 서울고검에서는 권오수 전 회장 등 관련자 9명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사건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변경 유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수사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한번 보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서울고검은 평검사 2명을 추가 파견받은 상황입니다. 또 이 사건을 아주 초기에 담당했던 한문혁 부장검사도 비공식적으로 수사팀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도 전주고 그 전에 전주라는 사람이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전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김건희도 유죄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재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검찰이 안 했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아마 재수사를 해서 그에서 명확하게 밝힐 이유가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공수처가 진행하고 있는 수사, 이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 뭐 대노했다 이른바 네. 경로설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이 부분인데, 이 수사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상병 사건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던 사건 중 하나였는데, 지난해 이제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리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최상병 사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소위 구명로비 대상으로 알려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7일과 8일 이틀 동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이미 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상황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고 자신들은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김건희의 주가 조작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임성은 그이가 주가 조작한 사람하고 연루가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카톡방에 나오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연계해서 아마 검찰이 수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또 그 수사 중인 사건이 또 있죠. 이 윤 대통령 이 체포 영장을 이제 집행하러 갔을 때 제지됐던 부분들, 이 부분들 경호처를 상대로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체포영장 저지 사건 이 부분 수사도 좀 진행 중이죠? 이 부분은 검찰이 아닌 경찰이 그렇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이 이를 저지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경찰에서는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경호처는 압수수색에 대해 양기간 협의를 통해 이미 제출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1일 경찰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선별 및 이미 제출 받으려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보는 못한 거죠. 계속 단계가 진행 중인데 이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 전에는 이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국가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경호처법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전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의 속도를 낼 것 같았는데, 아직은 좀 단계별로 좀 단계를 좀 밟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서버 같은 경우는 기록이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어디까지 협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또 그 경호처 처장이 이미 증거 인익을 했다는 부분도 있어가, 서버를 지웠다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만약 그 지웠을 경우에는 저 증거가 뭐 확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경찰이 이미 많이 검찰한테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을 안 해준 검찰들이 있어서 저게 아마 나중에는 이제 저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 연루돼서 못 줬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특검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아마 바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이 중앙지검이 또 살펴보고 있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이게 아마 지난 대선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공소시효 3년인가 그렇죠?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도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일로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때 TV토론 당시 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2010년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4달 정도 바뀌었는데 뭐 손실만 났다. 뭐 이렇게 말한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윤 대통령 파면 이후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최근에 진행을 했고요. 1일과 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과 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차례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뭐 고발인 조사가 진행된 만큼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손해를 봤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장모랑 김건희가 2억 얼마를 이득을 이익을 받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그 허위 사실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 부분은 뭐 수사하면 100% 될 텐데 저 부분은 그냥 시간의 문제인 거죠. 그냥 검찰이 이제 언제 하느냐의 문제. 참 여러 가지가 얽혀 있고 설켜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부장님 보시기에 뭐 거의 초읽기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구속 취소가 된 상태에서 지금 뭐 일단은 그 구치소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그 기소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 다시 구속 기소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못하겠지만 다른 뭐 여러 가지 각종 의혹에 대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뭐 구속될 사항이 많은데 이제 문제는 검찰이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 얼마나 빨리 수사를 해서 이제 하나의 문제인데 뭐 익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게 뭐 살아있는 권력에는 좀 느리지만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거의 알아서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속성들이 있죠. 대선이 지금 거의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짜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뭐 특검법도 지금 추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그 이전에 있었던 지난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잘잘못을 가리는 수사를 좀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좀 진행될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